이 날짜에 이사를 했더니 연달아 병이 생기고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정이 단 하루 잘못된 날짜에 이사를 했을 뿐인데 온 가족이 연달아 쓰러지고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사 날짜를 함부로 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 씨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대기업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그리고 7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어느 봄날 이 평범했던 가정에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잘못된 날짜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살고 있던 곳도 나쁘지 않았지만 유명한 학군으로 소문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전세로 나온 집이 있었는데 평수도 넓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이런 조건의 집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며 서둘렀습니다. 김 씨 부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향으로 채광이 좋았고 아파트 앞에는 큰 공원이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아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난 3년 동안 세입자가 무려 4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을까요? 김 씨가 물어보자 중개사는 그냥 개인 사정들이죠. 직장 때문에 이사 가거나 아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집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 부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던 시기라 좋은 조건의 집을 놓칠까봐 조급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3년 4월 5일 청명절이었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오늘 같은 날 이사하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김 씨도 웃으며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새 출발하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설레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새 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고 아내는 넓어진 집에서 어떻게 살림을 차릴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짐도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었고 첫날 밤 온 가족이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평소 잠을 잘 자던 그녀가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김 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도 밤에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와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한 지 정확히 2달이 지난 어느 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공원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벤치에 앉아 계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심장 부정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네요. 환자분이 평소에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고 70대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내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고 아들도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 자신도 매일 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불과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며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이사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이었습니다. 손자의 사고 소식에 받은 충격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가족 중 3명이 연달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만으로도 가게가 휘청거렸고 회사에서도 자꾸 조퇴를 하고 휴가를 쓰다 보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김 씨 자신도 매일 밤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 씨 할머니였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소문 들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 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 집은 정말 사연이 많아요. 제가 여기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 오래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 이전에 살던 3가족 모두가 비슷한 불행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가장이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부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6개월간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가장이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중학생 아들은 학교 폭력에 시달려 결국 전학을 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은 김 씨 가족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에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다 4월 초 청명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청명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4월 5일 청명절에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그 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노려보며 왜 우리를 깨웠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 풍수학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30년간 풍수학을 연구해온 이 전문가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당신은 절대 이사해서는 안 되는 날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첫마디였습니다. 청명절은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는 음기가 극도로 강해져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그 음기가 집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이사한 그 집은 지형상 음기가 모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형이지만 문제는 그 산이 바로 공동묘지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청명절의 강한 조상 기운과 만나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뒤편에는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산 너머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이사 온 후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 풍수학에서는 이를 제살일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살기가 극도로 강한 날로 이런 날에 이사를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연달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청명절은 청명살이라는 특별한 살기가 작용하는 날로 과거부터 이사 금기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씨의 간절한 질문에 전문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집에서 강력한 정화의식을 치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의식만으로는 이미 깊이 뿌리내린 음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김 씨의 사주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주를 보니 올해 8월에 큰 전환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4일 개수일이 당신에게는 최적의 이사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천덕일로 하늘에 덕이 내리는 가장 길한 날 중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시고 반드시 그 날짜에 이사를 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가정 경제로는 다시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아들의 치료비, 아내의 상담 비용까지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이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방법을 알았지만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김 씨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자 의외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연달아 불행해질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그걸로 이사를 해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게 원인이라면 당장 이사를 해야 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깁스를 한 채로 누워있던 아들까지도 아빠, 다시 이사해요. 나도 새 학교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 가족은 전문가가 제시한 8월 24일 개수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의 방향, 주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 날짜까지 전문가와 상의해가며 정했습니다. 8월 24일 이사 당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월에 이사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집은 이전 집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산이, 서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길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묘지나 음기가 서릴 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아내가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내는 몇 달 만에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집에 오신 첫날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던 게 사라진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빠, 어젯밤에는 무서운 꿈을 안 꿨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부정맥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것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다리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은 걸릴 것이라던 의사의 예상과 달리 이사 후 한 달 만에 깁스를 뗄 수 있었습니다. 뼈가 붙는 속도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네요라며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김 씨의 아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몇 달간 시달렸던 우울증과 불면증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은 아내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시 상쾌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능률이 크게 향상되어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 후 3개월 만에 김 씨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최근 당신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봉도 30% 인상되었습니다. 아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병원비와 치료비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더 이상 의료비 지출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처음부터 날짜 하나만 제대로 골랐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사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살던 시간들이 악몽 같아요. 매일 밤 불안하고 무서웠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올바른 날짜에 이사를 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간 축적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씨 가족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에너지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언제 그 변화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사 날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와 관련된 날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명, 한로, 상강, 동지 같은 절기들은 조상의 기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날로 이런 날에 이사를 하면 음기가 집 안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명절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조상을 기리는 날로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런 날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조상의 영혼들이 새 집에 함께 따라오게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사주와 충돌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띠 사람에게는 사일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뱀띠 사람에게는 해일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행상 상극 관계에 있는 날들도 피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화 기운이 강한 사주였는데 청명절은 토 기운이 극도로 강한 날이었습니다. 화생토의 원리에 따라 김 씨의 기운이 과도하게 소모되어 온 가족이 쇠약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의 방향, 즉 좌양과 조화를 이루는 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양집이라면 북쪽 기운이 강한 날을 피해야 하고 서양집이라면 동쪽 기운이 강한 날이 더 유리합니다. 김 씨가 처음 이사한 집은 남동향이었는데 청명절은 북서쪽 기운이 강한 날이어서 집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특히 묘지, 병원, 장례식장 같은 음기가 강한 곳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곳 근처에서는 평상시에도 음기가 강한데 거기에 절기의 음기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하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전통 풍수학에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이사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이사일은 천덕일, 월덕일, 성길일 같은 길일들입니다. 이런 날들은 하늘에 좋은 기운이 내리는 날로 새로운 시작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김 씨가 두 번째 이사한 8월 24일이 바로 천덕일이었는데 이날은 하늘의 덕이 가장 강하게 내리는 날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일, 만일, 정일 같은 날들도 이사에 좋은 날로 여겨집니다. 건일은 만물이 생성되는 날로 새로운 시작에 좋고, 만일은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날, 정일은 바른 기운이 충만한 날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일, 제일, 성일 같은 날들도 좋습니다. 개일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날, 제일은 기존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날, 성일은 성공의 기운이 충만한 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주와 가족 구성원들의 운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라도 사람에 따라 길일이 될 수도 흉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김 씨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사 날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을 몰랐거든요. 그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더욱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기운에 더 민감해요. 저희 아들도 이사 후 바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가정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운의 변화에 더 취약하세요. 저희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날짜 선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김 씨 가족이 겪은 일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날짜에 이사를 한 후 가족들이 연달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날짜를 함부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좋다거나 이삿짐 센터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잘못된 날짜에 이사를 했다면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씨 가족처럼 다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정화의식이나 기타 방법들로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김 씨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이사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김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행복한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김 씨 가족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진짜 좋은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바로 여러분이 이사하는 그 날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